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오늘은요, 좀 오랜만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멤버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비트코인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지, 얼마나 좋게 보고 있는지를 다들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매수매도 할 때마다 우리 멤버분들께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매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텔레그램방에서는 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을 수도 없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시나 저 역시나 비트코인을 굉장히 큰 비중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의 3달에 걸쳐서 거의 쓸어 모으다시피 했죠. 우리 멤버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비트코인을 쓸어 모으다시피 했는데 오늘로써 이제 완벽하게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새로운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관심가에서 지어야 되느냐, 이제 기회를 놓친 것이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일단 제가 어제 좀 이런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7월 10일, 네, 어제 분석해드린 글이죠.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조정 없이 신고가를 갱신하는 게 베스트이며,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짧고 약할수록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짧은 시일 내에 신고가를 강하게 돌파하는 게 수급적으로 유리하며 견고한 추세가 만들어집니다. 꾸준히 말씀드리죠. 40년 만에 대전환기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통화 반대쪽에 있는 대표 자산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골드바, 실버바, 비트코인 투자 중입니다. 네, 이렇게 분석해드렸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어제도 좀 이런 식으로 조정 없이 가는 게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조정 없이 바로 상승을 하고 있고 거래량도 칠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비트코인의 강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자산군 중에 하나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저도 꾸준하게 좀 매수를 진행한 건 맞아요. 5월 11일에 비트코인 매수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우리 멤버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월 13일에 비트코인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네. 5월 18일에 비트코인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이렇게 쓸어 모으다시피 한 거예요. 비트코인을 쓸어 모으다시피 했습니다. 5월 21일에 비트코인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번 정도 일부 수익 실현했고요. 꾸준하게 비트코인 추가 매수했습니다. 비트코인 추가 매수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자, 비트코인 추가 매수했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가 매수를 진행해왔던 것이고,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멤버분들께는 다 분석해드린 바가 있어요. 제 텔레그램방에 이제 오시면은 제 분석글을 제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제 모든 거를 쏟아붓는 이제 고시 텔레그램방이죠. 지금 보시면 제가 저번 달부터 분석해드린 거를 그냥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6월 6일에 제가 분석해드린 글이고요. 오늘 필사당 모임 때 말씀드린 내용이죠. ICO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꾼이 득실득실 거리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나저나 코인 결제가 점차 활성화되는 듯합니다. 지금까지는 코인을 법정 화폐처럼 활용하기 위해선 국내 거래소로 전송 후에 원화로 환전하여 연계은행으로 송금해야만 했죠. 판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해외 거래소 및 개인 지갑에 코인을 가지고 있을 때 굳이 국내 거래소로 이동시키지 않아도 코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날이 머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이동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 국내 거래소와 연계된 거래소에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혼란이 가중될수록, 세금 압박이 심해질수록, 자본 통제가 진행될수록 더 빛을 발할 것입니다. 코로나 때 그리고 작년 계엄 때 실물 귀금속 프리미엄이 20% 이상 붙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고로 자본 통제가 심한 국가일수록 실물 귀금속 프리미엄이 상수입니다. 서클, 비트코인 투자 중입니다. 네, 이렇게 분석해드렸고요. 그리고 6월 10일 한 번 더 분석해드렸죠. 한국에서도 레버리지 거래가 허용될 듯합니다. 기다리던 이슈입니다. 2017년 거래량 기준 세계 1위까지 올랐던 한국 거래소를 갖가지 규제로 코인 시장 변방으로 밀려섰죠. 당시 이 큰 시장을, 잠재력의 무궁무진한 시장을 제 손으로 놓아버리는 것을 보며 많이도 안타까웠었습니다. 이제라도 한국 기업들이 제대로 된 경쟁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번 정부는 코인의 진심인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처럼 말입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여러 기회들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비트코인, 서클 투자 중입니다. 두나무, 비썸홀딩스, 카카오 등 몇몇 핵심 기업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석해드렸었고요. 자, 6월 11일에 한 번 더 분석해드렸죠. 필사다 스터디 때 단골 주제죠. 한국은 핵심 자산으로 귀금속을 발표했으니 말 다 했습니다. 은이 13년 만에 최고가를 갱신하였습니다. 제가 골드바, 실버바, 그리고 비트코인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골드바, 실버바, 비트코인에 작지 않은 비중, 굉장히 큰 비중을 투자함으로써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금이 그렇게 올랐으니 은이 오르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일이었고, 금은비 기준 역대급 저평가 상태였으니 고점을 갱신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재차 풀리면서 금리가 다시 우상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로 인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귀금속 가격이 하락할 수는 있지만 핵심은 인플레이션 그 자체라는 것을 잊어서 안 될 것입니다. 1970년대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서 금리를 20%까지 올렸고 자산시장이 50%나 폭락하는 가운데 금 가격이 10배 올랐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드바, 실버바, 비트코인 투자 중입니다. 6월 15일에도 분석해드렸습니다. 자, 기사 핵심 내용입니다. 향후 스테이블 코인 시총 전망치로 2조 달러는 매우 합리적인 수치라고 생각한다며 그 수치를 크게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총은 지난 3월 말 기준 2,373억 달러입니다.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급성장했습니다. 테더와 USD 코인 시총 합계가 약 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트럼프 정권은 다른 건 몰라도 코인 시장만큼은 꽤나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주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죠. 투자자로서 이들의 행보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마존, 월마트 등으로 글로벌 빅테크들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서클의 경쟁력이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서클 분석 당시 말씀드렸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의 태동은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 월마트 등에서 자체 코인을 발행한다고 했을 때 다른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냐를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 플랫폼이라고 본인들의 코인만 사용하게 한다면 바로 규제 때려 맞겠죠. 규제를 통과한 아마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USDC 정도가 결제 플랫폼에 올라올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예나 지금이나 테더와 USDC가 독과점하고 있으며 페이팔 등이 진출했으나 여전히 점유율 1%를 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시장의 확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클, 비트코인 투자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것이고 저는 서클도 투자하고 있어요. 서클도 상장 당일에 이제 투자를 진행해서 지금도 뭐 보유하고 있고 비중을 상당히 크게 키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날 매수하는 걸 기다렸다가 이날 매수하자마자 이날 상장하자마자 매수를 진행했던 것이고 꾸준하게 비중 조절을 하면서 지금까지 비중을 늘려오고 있습니다. 서클을 투자하고 있고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있어요. 따라서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꾸준하게 좀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저 역시나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비중을 크게 실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저는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텔레그램방에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막 꾸준하게 분석해드렸어요. 6월 25일에도 분석해드렸습니다. 필사자 스터디 모임 때마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지정하여 100만 개를 매집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소유 중인 비트코인은 약 22만 개로 알려져 있고요. 현실화될 경우 작지 않은 파급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 상원, 하원 모두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정치인들이 과반수입니다. 100만 개는 아니더라도 비트코인을 전략자산화하여 매집하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꽤나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매물을 장기 갈 정도로 큰 이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 중입니다. 네, 이렇게 분석해드렸고요. 또 분석해드렸어요. 7월 5일에도 분석해드렸죠.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피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하나 둘 발생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자국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국민들은 선택을 해야겠죠. 헤지를 통한 어떻게든 자산을 지킬 것인지 그렇게 국가 경제와 함께 사그라들 것인지 말입니다. 현재 기준 가장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수단은 비트코인 및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사단 강의 때 이렇게 말씀드리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망한 국가는 많지만 디플레이션으로 망한 국가는 역사적으로 단 하나도 없었다고 말입니다. 앞으로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필사단 같은 경우는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투자 아카데미이고 오프라인 참여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좋은만 기쁨다이마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의 그림자가 점차 짙어지고 있기에 정치인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여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이클 막바지로 갈수록 더욱 선명해질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대비하고 현명하게 대응한 자들은 커다란 기회를 거머쥘 수 있을 것입니다. 비트코인, 서클, 코인베이스, 골드바, 실버바 투자 중입니다. 이렇게 분석해드렸던 것이고 서클, 비트코인, 골드바, 실버바뿐만 아니라 저는 코인베이스도 투자하고 있어요. 코인베이스 투자하고 있고 여기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약 30%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약 30%가량 수익을 내고 있고요. 심지어 저는 코인베이스 2배 레버리지 ETF에도 투자하고 있어요. 코인베이스 2배 레버리지 ETF 투자하고 있고 역시 CONL이라고 해서 이 종목은 약 80%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 코인 시장, 특히나 이제 이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를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골드바, 실버바를 애진작에 모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 서클 이런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굉장히 큰 비중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좋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려서 투자를 진행한 것이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분석을 해드리기 때문에 아마 텔레그램 방에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비트코인이라던가 코인베이스, 서클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2022년도 자산시장 분위기가 가장 안 좋을 때 저는 긴 글의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비트코인은 극단적인 사이클을 타며 오래오래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2022년도에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좀 분석해드렸고, 이게 끝이 아니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총 3장에 걸쳐서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고, 뭐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해드린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는 제 모든 것들을 이제 전부 다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뭐 최근 들어서는 긴 글로서 분석을 거의 안 해드리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과거 자료를 제가 하나도 안 지우고 수정 같은 거 아예 안 하고 그냥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만 하더라도 이 시대 흐름을 이제 파악하는 데에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이었고, 그 외에 서클, 코인베이스 이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승!